예, 그러면은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 공익감사 청구 셀프 기각 처리 규탄 및 월성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 설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13일 날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행태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기각 처리를 함으로써 감사원이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의 그 기각 사유를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걸 보게 되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요. 감사원이 저희들의 모든 청구 내용을 기각하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나라의 탈핵 원전 정책에 대해서, 정책 자체에 대해서, 정책 과정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기자회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월성 1호기 폐쇄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들은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원자력과 정치경제 카르텔 기득권 연합들이 민주진영과 시민에게 조직적으로 총공세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감사원이 공을 쏘아 올리면은 검찰이 바로 받아서 그래서 형사사건화하고 언론이 이걸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수구적 정치 집단이 이를 정치 쟁점으로 이어지는 아주 조직적인 일사불란한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전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전환에 한국이 빨리 동참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사회를 과거 산업주의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역행시키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미래 발전을 어떻게든 가로막을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흘렸던 피해 대가로 만들어낸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과거로 후퇴시키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정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사적인 조류인 에너지 전환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용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조처로 심각한 방사능 누출과 안전성 문제로 이미 위험천만하고 경제성 없는 걸로 판명이 난 월성 원전 전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저희들이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반역사적이고 반시대적이고 반민주적인 기득권 연합의 조직적인 공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저희들 행동의 시작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조사위원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안을 처음에 제안하신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바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여튼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그리고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보도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입장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탈핵 법률가 모임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김영희입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8월 13일 날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전국의 1191명의 시민들과 함께 또 그리고 에너지 전환 포럼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했는데요. 최근에 감사원이 이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
대부분은 기각 결정을 하고 시민들이 고발한 그 최재형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각 및 각하 이유를 살펴봤을 때 그 결과는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국회나 언론에서 주장해왔던 그 주장의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비호하는 내용 일색으로 굉장히 그 한심한 지경에 마치 최재형 감사원장의 변호인 의견서를 보는 듯한 그런 불합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 방법이 없고요. 재판이나 검찰 수사와는 달리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하고 무소 보디의 권력을 휘두르는 감사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기 검증의 능력이나 의지가 없고 또 외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원이 확인을 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중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대한 수사를 하고 이후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이 수사를 이어받아서 최재형 감사원장 및 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엄정한 수사를 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을 저희들은 촉구합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월성 1호기가 그 폐쇄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안전성 평가 및 주민 수용성 평가는 아예 제외한 채로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그것도 왜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월성 1호기가 수명 연장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월성 1호기 소송 1심 판결에서 명백히 확인된 내용인데 안전성 평가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에 분명히 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었지만 그거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굉장히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 안전성 평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것이 이 월성 1호기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고 또 감사원이 굉장히 잘못된 감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월성 1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철저하게 할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월성 1호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또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왜곡됐다라는 것도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에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안전성 평가를 반영한 리스크가 반영되지 않으면 경제성 평가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라도 안전성 평가는 제대로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감사원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성 1호기뿐만 아니고 2, 3, 4호기도 다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조사기구는 하나의 조사기구 안에서 같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 월성원전 부지에서 삼중 수소 및 그 여러 감마 핵종이 검출된다든지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오염되는 사건으로 굉장히 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월성원전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라든지 방사성 폐기물 배관 라인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월성원전의 원전 안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월성 1, 2, 3, 4호기는 국내 원전 중에서도 중수로라고 하는 원자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월성 1, 2, 3, 4호기는 중대사고 설계 및 대처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원전에 화재가 났을 때 원전은 제일 중요한 게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화재 방어의 관점에서 월성 1, 2, 3, 4호기는 화재가 났을 때
하재 안전정지, 그러니까 하재가 되었을 때 안전정지를 시킬 수 있는 설계 및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월성 1, 2, 3, 4호기 하재 사고가 났을 때 안전정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진과 관련해서 경주 지역은 역사적으로 지진이 굉장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원전은 그 내진 설계의 기준이 되는 최대 지방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지진의 힘인, 지진동이라고도 하는 지진의 힘인데, 규모 6.5 지진에 대비해서는 0.2G로, 또 규모 7.0 지진에 대비해서는 0.3G로 한다라고 한수원이나 원자력계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수원은 국내 원전 24기의 내진 성능을 모두 0.3G로 높이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 1, 2, 3, 4호기 원자로 내진 성능은 최대 지방 가속도를 0.2G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내 원전의 내진 성능을 0.3G 이상으로 다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정작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일 수 있는 역사적으로 지진이 많았습니다. 경주 지역에 있는 월성 원전은 0.2G 이상으로 원자로를 내진 성능을 높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월성 1, 2, 3, 4호기는 압력관이 380개로 구성이 된 압력관 380개로 구성된 원자로인데, 이거를 내진 성능을 0.2G 이상으로 높이려면은 압력관 하나하나의 두께를 다 높여야 되기 때문에 두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 원자로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수천억 원이 드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원자로를 0.3G로 내진 성능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수원이나 원안위에서 주장했던 규모 6.5일 때는 0.2G면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으나 이것도 맞지 않다는 것이 경주 지진 당시에 확인이 됐는데요.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당시에 진앙에서 8.23km 떨어졌던 울산 관측소에서 관측된 최대 지방 가속도는 무려 0.4G였습니다. 정확히는 0.404G였는데요. 그러니까 규모 5.8의 지진에도 무려 0.4G라는 지진동이 올 수 있다는 걸 경주 지진 당시에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0.2G의 내진 성능으로 규모 6.5의 지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한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관측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성 원전 인근에서 만약에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현재 0.2G의 내진 성능을 갖고 있는 월성 1, 2, 3, 4호기는 지진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성 1, 2, 3, 4호기는 특수계통이라고 하는 설비들이 내진 1등급을 적용하고 내환경 검증을 수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전은 전력 공급이 안 되면 후쿠시마 사고처럼 멜트다운으로 갈 수가 있는데, 비상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 전력 계통이나 비상 급수 계통이 다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한 계열 다중화가 안 돼 있고 한 개의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하나의 비상 전력 계통이 고장이 나더라도 중복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다른 비상 전력 계통이 가동이 되어서 전력을 공급하고 또 비상 급수 계통도 다중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비상 전력이나 비상 급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상전력계통과 비상급수계통이 다중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원전 전체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제어실이 월성 1, 2, 3, 4호기의 경우에는 사고 시 주 제어실은 사람이 거주하면서 원전을 조정해야 되는 조정실 같은 개념인데,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거주성을 확보하는 요건이라고 하는데, 주제어실이 거주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2차 제어실에 이동을 해서 사고 완화를 또 수행해야 되는데 2차 제어실 역시
거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완화를 위한 제어실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월성 원전, 특히 1, 2, 3, 4호기 중수로 원전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우려가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지금이라도 독립된 제3자가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론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와 관련한 방사능 오염 누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월성 1, 2, 3, 4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금이라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원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해야 됩니다.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동안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빛 원전, 특히 원강에 있는 한빛 원전의 경우에는 2년 동안 한빛 원전 민간 안전검증단이 활동을 통해서 한빛 원전 6개 호기에 대해서 무려 700가지가 넘는 지적사항을 도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봤을 때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규제기관과 사업자에게만 맡겨서는 원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민간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물론 민간의 감시와 통제라고 하는 게 전국 원전에 동시에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우선 지금 가장 시급한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월성 1, 2, 3, 4호기 월성 원전에 대해서 안전성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월성 안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을 하되 실제로 효과가 있는 조사 및 평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사람에 대해서든 자료에 대해서든 현장에 대해서든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보장이 돼야 되고 각종 정보 그리고 자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라는 그 문서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도출되기 위한 원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까지도 제출을 하면 사업자가 다 내놓아야 되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리고 충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최소한 가기부 장관 훈령으로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훈령에 의해서 법적인 권한을 조사위원회에 부여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과거사 조사단 같은 경우에도 대검 산하의 훈령으로 뒀었고, 그리고 다른 조사위원회 관련한 규정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 해결료 관련해서도 제공론화 같은 경우에도 훈령을 통해서 위원회를 활동하고 상당한 예산과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규모의 법적인 권한이 있는 조사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간섭과 통제를 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의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 조사위원회를 시급히 설치해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으셨다시피 월성 원전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그런 핵발전소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월성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검찰 그리고 정치권이 그만큼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자신감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오늘 주장한 안전성 조사위원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떳떳하다면은 저희들의 요구를 바로 수용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원전 안전성 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께서 입장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월성 원전은 여러모로 수명 연장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현안으로 많이 대두됐던 원전이고 그것이 강압적인 수명 연장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죠.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 안 하고 시민사회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5년 2월 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일방 통과시킨 이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2016년 9월 마침 또 경주 지진도 일어나 가지고 지진에 매우 취약한 설빔이 입증되었습니다. 원전 설계에서는 설계 지반 가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월성 원전은 0.2G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서 설계 기준 지진 그거는 0.2G지만 부지 설계 지진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0.1G였습니다. 지금 9.12 경주 기진 때 직접 월성 원전에서 계측된 지진값이 0.12G이기 때문에 부지 설계 지진 값을 초과했어요. 따라서 월성 원전 전체가 부지 설계 지진을 초과한 아주 위험한 부지에 월성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예측했던 이 지역에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는 설계 지방 가속도를 0.1G를 기준으로 했는데 0.2G와 0.1G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0.1G를 초과했어요. 실제로 왔어요. 월성 원전은 가동하면 안 되는 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하다. 부지 설계 지진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지진으로 예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설정을 하고 그걸 0.1G로 설정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한 개 호기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지에 4개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1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설계가 되는데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25년에 한 번, 4개 호기니까 2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건 30년 수명이란 말이에요. 30년 수명이니까 이 부지는 월성 원전에 적합하지 않은 부지다. 그래서 부지 다수기 관점에서 보면 3개 원전 가동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부지 설계 기준 지진을 초과한 지진이 직접 왔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지난번에 경지진 이후에 월성 원전에 대해서 원안위, 킨스, 사업자, 한수원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지진 후속 대책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변경이나 보강 이런 것들은 없이 단순 평가만 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평가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평가이지 않았느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월성 원전에 대해서 전면적인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 재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마이삭 태풍이 왔지만 기후변화 문제로 원전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동해안에는 지각 변동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치입니다. 특히 일본의 침몰설, 그다음 후지산 폭발설, 그다음에 백두산 폭발설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수위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테러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중수로는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그건 언제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신 기술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원전 마피아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굉장히 사업자와 원안위 핵심 승인자들하고 간에 상당한 유착 관계가 보여졌었고 그래서 지금 반성해도 모자라는데 최근에 지하수 오염까지 생긴 거는 이 문제를 그동안에 제대로 오픈을 안 하고 내부적으로만 있다가 제보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가 전체가 다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맡겨놓고 할 수가 있느냐. 거기다가 핵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멸치 1g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도대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대로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의심시 된다. 오히려 이걸 빌미로 한울 3, 4호기 건설하자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는, 이거는 이해관계만 충실하지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하는 그런 모습인데, 월성 원전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다. 왜? 안전에 대한 보강도 안 하고 계속 가동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 5,700억 들어갔다 그러는데 해외에서는 똑같은 원전에 3조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수명 연장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그냥 가야 되느냐? 그거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이렇게 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번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부터 다 흔들렸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걸 바로 잡는 계기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빛검증단을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간 검증단으로서 순수하게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원전을 들어가서 직접 감시를 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빛 1호기부터 6호기까지 2013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버올 때 해결료 재장전 정지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전문가들을 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그때 뭐 검증 자체라기보다는 전문가들이 들어가 가지고 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그 어떤 의미에서 그냥 검증조차도 학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무자들이 들어갔어요. 실무자들이 투입돼 가지고 전체적인 확인, 조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는 그 방식을 따랐는데, 그 방법 자체는 독일의 TÜV가 검증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네? 이 얘기는 처음 하는데, 독일에서 제가 TÜV에 있었는데 그 TÜV에서 현장에서 검사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그때 전문가들을 투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력과 조직을 말씀드리면, 한빛원전 비상대책위가 있었고 지역에, 거기에 민간합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민간합동대책위원회는 12명인데 정부 측 6명, 그 다음에 민측 6명 이렇게 구성을 해서 했고, 거기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이제 검증단을 운영을 직접 했죠. 검증단장으로 민측위원장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민측위원들이 이제 거기에 비대위 간사, 민간환경기구 센터장, 민측 직능대표, 한수원 경영지원처장, 민측 검증단 참여기구, 그러니까 감시기구 위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됐어요. 전문가 검증팀하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만 듣는, 그래서 판단을 내리고, 현장은 지원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한수원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았어요.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지역 시민사회 위원들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고, 한수원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여기는 이제 저희 원자력 안전과 미래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계약 형식을 거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아까 김영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제 법률가니까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거였어요. 실질적으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 들어가서 조사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한수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했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인 거는 자기네들이 고칠 수 있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안전성 보강 작업 그것만 받아들인 게 700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자료 제시한 거에 주요 검증 활동은 이제 압력 경계 기기들, 그 다음에 안전 기기들, 그 다음에 후쿠시마 후속 조치들, 그 다음에 현장 설계 변경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직접 자기 감으로 전문가들이 활동했던 지금까지의 어떤 안전 취약점들을 의심 가는 부위들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검증 내용은 표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개 단체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 개 단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역사 변화를 되돌리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기자회견 열린 대로,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하루빨리 멈추고 적어도 월성 원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세밀하게 그리고 다 동의할 수 있도록 오픈된 상태에서 열린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시간 없나요? 아,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 맞추신 거 맞죠? 네. 예. 아니 월성원전 3주 수소 검출 이후에 민간 감시 기구가 직접 조사 착수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이거 외에 법적 권한이 더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그 기사 난 거는 경주 그러니까 월성 원전에 있는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 방사능 유출 문제도 민간 환경 감시 기구는 하더라도 지금 지역이나 시민단체 목소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훨씬 더 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서 그리고 또 독립적인 객관적인 위원회를 꾸리라는 게 지금 요구이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그게 아니고 중수로 원전 최소한 월성 원전 전체에 대해서 원전의 안전성을 말씀드린 대로 뭐 특수계통이라든지 아까 비상전력계통이라든지 내진 성능이라든지 이게 다 굉장히 한 군데만 큰 고장이 나도 바로 중대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 안전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사능 유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 또 방사선 폐기물 액체 탱크라든지 뭐 이런 주로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의 유출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원자로에서 사고가 나면 뭐 멜트다운 멜트스루에서 완전히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보고 그 과정에서 월성 1호기 부분도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해서 월성 1호기가 원래 당초 수명 연장이 될 수도 없는 원전이었다라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지금 검찰 감사원 야당 보수 언론 너무 지금 계속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영광에서 활동을 할 때 민간 환경 감시 기구 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할 때 너희들이 뭐냐? 아니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온 거다. 그거는 법적인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할 때 엄청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살살 달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조사를 또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확보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을 했었는데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환경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사능 측정하고 발전소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들에 대한 감시는 권한이 없습니다.
산업부에서 한 거고 안전을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수원이 동의를 해가지고 저기 조사를 하는 거는 극히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지에 상당히 달려 있다. 거기에 참여한 주민들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참여한 그 구성원들의 의지에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한다. 만약에 그 구성원들이 요 정도로 하고 만족한다 그러면 국민적인 또 시선도 있잖아요. 거기에 미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 불상사가 나올 수도 있다. 안 한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 정도는 되겠죠? 어디 다 되셨어요? 아니면 또 있으신가요? 아까 월성이용이 정치적으로 감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월성 1호기 정치적으로 감사했다. 정치적으로 감사를 했다. 네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 마이크 주시면 그 부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감사 과정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그 직전에 그 최재원 감사원장이 당시 그 야당의 제1공약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기 때문에, 야당이 내세우는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계속 주장해오고 있는 내용이 조기 폐쇄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최재원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그런 결론을 끼워 맞추기 위한 감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대통령이 결국은 그 감사원의 감사 방향이나 내용이 야당의 정치적인 그 이슈와 맞아떨어지는, 정치적 공약과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마치 야당의 선거운동을 돕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원이 지켜야 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야당의 선거운동을 도우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감사였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기자회견 했던 그 문건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저 유튜브로 뭐 들어온 실시간으로 이건 없죠? 네. 예, 예, 예. 수고드렸습니다. 예,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